요즘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계속 이제 시장의 에너지가 좋지 않다. 이거 뭐 상승 종목수를 찾기가 꽤 어렵다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드려왔고, 어제도 이제 1200개가 넘는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데이터를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흐름이 끊겨야지만 이제 그만 업데이트를 할 것 같은데, 매일매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많이 지금 원하고 있는 금투세 유예라든지 폐지, 여기까지도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잘 안 되면 점점 힘들어지는 흐름이 될 수 있고, 요 올라가는 요 소수의 종목들을 찾아서 빠르게 움직이는 순환매를 잘 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면 뭐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 이틀 연속으로 이제 코스닥에 1200개가 넘는 하락 종목이 나는데요. 어느 날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상승 종목 수가 한 1000개 이상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럴 때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좀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6월 10일부터 2주 동안 업데이트를 제가 매일 하고 있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뭐 올라가는 종목들을 막 급하게 추격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좋으니까 막 매매를 많이 해서 수익을 내기에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그 부분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도 섹터들이 약간씩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월요일날 그 말씀을 드렸죠. 어제 주간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하락한 게 참 오래간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데이터가 있어서 오늘 한번 가져가 봤는데, 내부자 거래. 내부자 거래가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사이더죠. 저도 인사이더였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또 아웃사이더라고 또.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성격이 지랄 같아서. 회사에서도 저는 사실은 좀 약간 아웃사이더고. 아니, 그러니까 알지. 소문이 다 났지. 그래요? 지랄 맞은 성격. 어제 드디어 베테랑 직원이 복귀를 했습니다. 안 보고 있어 지금? 아니요, 되게 다정하게 대했죠. 그래? 네, 우리 또 없을 때는 좀 그랬다가 또 눈에 그리고 나서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잠을 이렇게 좀 된 거 받아서 아니야? 불 다 켜놓고 자가지고 지금. 승질 나는 대로 해요. 아닙니다. 이거 진짜 잘 눌러야 될 텐데. 당신이 없으니까 시장이 이렇게 엉망이 됐다. 자, 그래서 이게 인사이더 김진관 부장은 아니죠? 김권진입니다. 김권진. 뭐 얼굴 본 지 오래돼가지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시죠? 죄송합니다. 김권진 부장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면 검은색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검은색 그래프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가는 뭐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도도한 상승을 계속 했다라는 건데, 그 빨간색 그래프가 뭐냐면 인사이더들의 이게 이제 바이고 셀이잖아요. 네. 만약에 매도보다 매수가 많았다면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겠죠. 빨간색 구간이.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구간이 음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것은 매도가 훨씬 많다. 내부자들의 매도가 많았다. 언제 동안? 20일 동안. 그런 부분들을 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최근에 빨간색 내부자의 매도 거래를 보시면 밑으로 훅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내부자 거래가 급증했을 때 주가가 어땠는지를 한번 보면서 찾아보자라는 거죠. 최근에 하락의 이유를. 지난번에 2022년도에 보니까 꽤 만만치 않은 내부자 매도가 이렇게 매수보다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네요. 그때 주가가 꽤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좀 반납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고, 근데 최근에 2023년도에도 내부자 거래 매도가 이렇게 났던 구간이 2번 정도 있습니다. 한 번은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조정이 끝났네요. 그죠? 여기 1번. 여기는 뭐 이 정도면 오름폭에 비하면 사실은 큰 조정 아니었고요. 자, 2번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쭉 뽑았다가 뭐 이 정도 눌림목이면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상승폭 대비해서는 조정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이 이제 중요한데요. 만약에 2023년도 이후의 흐름을 따라간다라면, 그리고 여전히 AI에 대한 뭐 투자, AI에 대한 이 로드맵이
계속 뭐 긍정적인 그림이 만들어지고 사실은 이 블랙 웨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4분기 연말쯤에 가봐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대감은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1번과 2번처럼 여기 3번처럼 이렇게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그러한 급격한 조정보다는 1번과 2번 정도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었다가 다시 한번 어느 순간에 이제 조정받고 좀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한번 아직까지는 그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구간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는데 설마 3번처럼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다 반납하진 않겠죠. 네. 테슬라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죠? 근데 네. 테슬라는 끝에 가서 실적이 이렇게 이렇게 꺾이기 그렇죠. 시작했는데 네. 엔비디아는 아직은 꺾이는 새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어떤 룸을 보더라도 네. 예상을 보더라도 그죠. 우리가 이제 기울기가 중요하죠. 상승률이죠.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기만 해도 살짝 이제 두려운 부분이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는 이렇게 델타 값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완만하게 아직 기울기가 꺾이는 그런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난번에 전순왕도 직접 얘기했지만 소버린 AI 그 국가에서 하는 AI 시스템 그걸 통한 또 한 단계 매출의 레벨업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거 그들도 이제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 생각이고 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왜냐면 이거 말고는 특별한 지금 하락의 이유를 아직 못 찾고 있어요. 다들 그렇죠. 월가에서도 제가 월가 아침에 뉴스들 다 체크하고 봤는데도 이번에 하락 이유를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차익 실현으로 네, 많이 차익 실현 그죠? 네, 많이 오른 거였다. 그리고 지난주에 리밸런싱이 끝났잖아요. 그거 제가 XLK라는 ETF의 비중이 애플과 엔비디아의 비중이 이번에 확 조정이 있는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가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요게 이제 딱 나타나는 시점에 우리가 최근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국내에서 그동안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시던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주위의 지인분들한테 엔비디아라는 주식이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국내에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모 현상. 네, 엔비디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사볼까?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주변에 지인분들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결국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관심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가 좀 그때가 약간의 이제 피크인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소화했다가 그죠? 뭐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요즘은 뭐 다들 엔비디아 모르는 분들은 없으니까요. 아니야. 네. 근데 엔비디아가 나오는 뉴스 보니까 애플, MS 이런 거에 비해서 인지도가 되게 떨어진다. 떨어지죠. 떨어지죠. 잘 모르는 사람도 많대. 당연히 아직도 모르죠. 시총 1위 해도 좀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는 우리는 주식. 맨날 엔비디아 그렇죠. 하니까 이러는데 모르는 사람도 근데 참 이제 많다고. 이게 이제 9시 뉴스나 제가 이제 공중파를 한 번씩 뉴스를 틀어놓고 보면 엔비디아가 시가총 1위를 뭐 탈환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이제 모르던 분들도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주식하는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대표님의 말씀이 그게 맞다라면 아직 갈 길은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조정이 잘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죠, 사실은. 그렇지. 어제도 하이닉스가 이제 영향을 받았고. 한미반도체, 네. 하이닉스, 그러니까 그동안 HBM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왔던 그렇죠. 종목들. 그들이 이제 근데 어제 딱 차별화가 되는 게 하이닉스는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어제 보시면 하이닉스는 000 660 네,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예상 호가도 아직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도 5% 개발락으로 출발을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21선까지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여기 지금 주황색 선이 21선이고 만약에 저 시세가 그대로 오늘 반영이 된다라면 여기에서 오늘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구간은 어디냐? 한 번씩 SK 하이닉스도 고비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 그냥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네모로 제가 음영을 치러 드릴게요. 요 구간, 요 구간 최근에 21선 한 번씩 21선 눌림목은 나왔고 그때가 항상 엔비디아가 한 번씩 조정 받았을 때 하이닉스도 같이 21선까지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는 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고 이 21선 전후에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은 1차적인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될 가능성을 한번 이번 주에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후반에 있을 마이크론이
그 21선에서 토끼처럼 튀어오르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21선에서는 일단은 기간 조정으로 만들어 줄 것인지 그게 이제 주 후반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자,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격한 이렇게 조금 변동성이 커지는데 어제 삼성전자는요 안 흔들렸어요 그나마 그죠? 예, 시가는 낮게 출발했지만 종가는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네. 물론 뭐 크게 오른 건 아니죠. 당연히 반도체의 센팅이 안 좋은데 근데 지금 플러스 2% 호가로 나오거든요. 물론 이게 또 시작할 때는 이 호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행이라고 봐야 돼. 오른 게 없으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엔비디아의 프렌즈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보는데 문제는 삼성전자도 중기적으로 이제 어쨌든 올라가려면 테크 섹터, 반도체 섹터가 완전히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죠? 적절하게 조정받고 다시 이제 기간 조정 정도는 들어가줘야 삼성전자도 이번에 7월 첫째 주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실적 발표하고 7월 말에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이제 레거시의 이야기가 막 부각이 되면서 슈팅이 나오려면 테크 섹터의 심리가 깨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1선 정도에서 하이닉스가 조정이 좀 마무리되기를 한번 이번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오고 요게 조금 그래요. 요즘 대부분 다 저게 고점 신호다. 하이닉스를 왜냐하면 한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 몇 번을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최근에 30만 원짜리도 나왔죠, 목표 주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히려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오늘 또 하나 나왔고 2분기 실적 기대. 삼성전자는 그냥 목표 주가 뭐 상향 조정은 아니고 10만 9천 원 정도 유지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 내용들이 보면 다 레거시에 대한 이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3분기에 반도체 섹터가 엔비디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그림으로 들어간다라면 이 레거시 쪽 이야기 나오면서 뭐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거니까요. 그 부분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은 어제 이제 매수 강도 들어온 업종 쪽에서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면 요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네.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이제 매수 강도 쪽을 한번 보면 전자 제품 업종이 동시에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디스플레이 패널 업종이 들어왔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이틀 전이죠. 일요일날 주간 찐시황에서 제가 디스플레이 패널 업종에 대해서 분위기를 살펴드렸고 연속해서 지금 계속 수급이 디스플레이 패널 업종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좀 특이한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평소에 좀 주도했던 섹터들이 좀 쉬니까 오히려 그동안 많이 좀 힘들었던 섹터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7%나 강세를 보이면서 뭐 아주 강한 그런 그림이 나타났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애플이 오늘 새벽에도 뭐 반도체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애플은 좀 견조하게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단 이게 반독점 관련해서 뭐 약간 벌금 이슈가 약간 애플도 뉴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파장이 이제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이 7월과 8월 정도에서는 반도체가 살짝 쉬는 사이에서는 9월달 중순에 언팩 행사가 있잖아요. 그죠? 애플에. 그 구간에서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는 AI의 기능을 그 이상의 사양에서는 가능하지만 그 밑에 사양에서는 이 AI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알려지면서 이거 그러면 교체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신규로 좀 교체한다든지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최근에 2차 전지가 한번 바닥을 잡고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EV3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EV3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좀 슬로해지면서 다시 지금 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2차 전지가 약간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좀 되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지금. 이거 얼마나 팔릴지. 그렇지. 이거 애플의 신제품 얼마나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고 오히려 언팩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숫자를 딱 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숫자 안 좋네 이러면 그때는 게임 문제가 또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숫자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고 애플의 밸류 체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플의 밸류 체인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목 중에 두 종목이 바로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이죠. 그래서 LG 이노텍에 대한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이제는 뭐 저점은 좀 통과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온 뭐 리서치의 내용 한 가지를 보면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이지만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적자 폭이 대규모로 축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턴어라운드거든요. 무조건 적자에서 흑자로 되는 것만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적자가 한 5천억 나다가요. 적자가 2천억만 나도 요거는 턴어라운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데이터가 여기도 들어가 아직 제가 안 빼고 놔뒀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빼버렸나 본데요. 여기 있네요. 네,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적자인데요.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자, 3Q고요. 3Q고 여기가 4Q입니다. 하반기에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요게 이제 LG 디스플레이한테는 지금까지는 공매도를 했던 분들에 대한 쇼커버를 들어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또 안 보던 분들도 그럼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바닥에서 애플이 이제 좀 잘 팔린다고 하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으로 좀 보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LG 디스플레이를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그런 거시기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시장의 어떤 확장성 때문에 순간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금방 또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네, OLED도 언젠가는 또 LCD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LG 디스플레이를 계속 디스카운트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바람이 살짝 불 때 LG 디스플레이는 살짝 트레이딩 좀 하셨다가 사실은 또 캐펙스 투자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되니까. 그렇지.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은 이게 참 이 시설 장치 산업들이 그게 어려워.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또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플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려. 아까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이야기를 잠깐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말씀까지 한번 드려보면 오늘 이제 2차 전지 쪽에 여의도에서 콜들은 대부분이 눈높이를 또 낮추자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뭐 양극재 쪽에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 점진적 회복은 오케이. 근데 눈높이는 낮추고 가야 된다. 이게 뭐 안 좋은 내용이죠. 뭔가 좋게 이야기는 하나 눈높이는 낮추자. 결국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건데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36만 원으로 낮췄고 STI가 배터리 셀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싸다라는 걸 많이 갖다 붙였죠. 근데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또 그거죠. LG 엔솔이나 SK온이 지금 너무 증설이나 공격적 투자 많이 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안 했잖아요. 삼성 SDI는 그 영업이익 한도 내에서 계속 증설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버는 만큼. 이게 삼성그룹의 약간 그건 것 같아요. 안전. 요게 이제 이거 굳이 공격적으로 할 필요 없다. 과거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생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 향이 유럽 쪽에 유럽이 요즘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도 조금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왔는데 유일하게 2차 전지 내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과 긍정적인 종목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거든요. 이게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즈죠. 이게 동박이거든요. 동박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기업의 숨겨진 자회사 중에 하나가 조그만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원래 양극재를 하는 회사인데 그 양극재의 물성을 조금만 바꾸면 LFP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 회사는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머티리얼즈한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래서 이 오른쪽에 코멘트를 보시면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회사는 동박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 LFP 관련주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거기에서 지금 약간 차별화가 최근에 주가 흐름도 보시면 나머지 2차전지 관련주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좀 몇몇 종목들 정도가 차별화되지 전체적인 지금 바람의 방향 센티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2차전지 내에서 보더라도 약간 요렇게 뭔가
차별화된 엣지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상반기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박스권 흐름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 보시고, 요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어떤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밑에 어떤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업황 자체가 어렵고 섹터 산업 자체가 지금 힘들다 보니까 자꾸 생존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마다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합종 연행이라든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자꾸 부각되는 것 같아요. 지금 SDI 같은 경우도 리튬 구매를 뭐 직접 해가지고 양극재를 내재화하겠다라는 그쵸. 네. 계획들 이런 것들이 또 가져올 산업의 어떤 파급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어쨌든 어려운 구간에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우리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뭐 내재화 비율에 따라서 약간의 센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뭐 지금이 어쨌든 안 좋은 이야기들을 최대한 다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주가에는 좀 녹이는 과정이 2분기 실적까지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하이닉스 전부 신고가 적고 목표 주가 나오는 게 약간 고점 신호인 것 같다라는 것처럼 이 안 좋은 리포트가 쏟아지는 이 시점도 어쩌면 저점, 그렇죠. 네. 저점에 대한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안 좋을 게 있을까? 막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빨리 말씀드리면 전기차는 결국에는 상품성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가지인데요. 가격과 이제 충전이나 이런 인프라였는데 가격이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수요가 안 나왔다라는 것은 조금 더 가격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진짜 그럼 2천만 원대가 나왔을 때는 수요가 있을 것인지, 그죠? 그런 것들은 하반기에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고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